여기 반복문 설명드리면은요. 처음에 i 값은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i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j도 처음에는 0이겠죠. 그죠? 그럼 id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요? idx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가 i 자리에다가 0, j 자리에다 0 넣으면 0이 되겠죠. 그죠? 밑에 거 이렇게 했다 치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만 바뀌어요? j만 바뀌죠. i는 그대로 0이고요. j가 1로 바뀌겠죠. 그럼 idx 값은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하면 9까지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반복이 끝나고 나면 j가 0부터 9까지 j가 0부터 9까지 반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죠. 그때 i가 1로 바뀌죠. i가 1로 바뀌고 다시 들어오면 j는 다시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하면 여기다 넣고 계산해 보시면은요. i가 1이니까 idx가 1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j가 1이 되면 idx는 1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100번 반복을 하면 0부터 99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x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있는 음, 배열, 1차원 배열, 1번 인덱스에 있는 1차원 배열, 2번 인덱스에 있는 1차원 배열, 제일 마지막에는 99번 인덱스에 있는 1차원 배열.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1차원 배열은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원 배열로 리쉐입을 한 거죠. 28픽셀 곱하기 28픽셀 형식으로 그 모양을 바꾼 거고요. 그런 다음에 I am show,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할 때는 I am show라고 하시면 되고 2차원 배열 요거 넘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레이 스케일을 사용하거나 바이너리 스케일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이너리 스케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 0이 0이 그 검은색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255가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반전된 이미지, 죄송합니다. 반대죠. 255가 그 검은색이 되어버려요. 반전된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10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셋들이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들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얘네들을 주고요. 머신러닝 모델이 얘네들을 학습한다고 한 다음에 예측해봐라. 그러면 예측값들을 내놓겠죠. 예측값하고 이 실제값을 비교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훈련셋과 데이터셋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시각화는 해봤고요. 훈련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나눌게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 나누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랑 똑같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성 배열, 2차원 배열은 X, 1차원 배열은 Y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7만 개가 있으니까 10,000개를 띄워놓을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6만 개만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6만 개 훈련시키고 10,000개를 테스트 셋으로 놔두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랜덤하게 섞어야 되니까 난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게 난수를 만드는 시드. 그 다음에
그 0부터 9까지 숫자들이 똑같은 빌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승화 추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stratify. 이렇게 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에는 10,000개, 6만 개, 그 다음에 테스트에는 10,00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쉐입 잠깐만 볼까요? X 트레인의 쉐입, X 테스트의 쉐입 잠깐 보시면 X 트레인에는 6만 개의 샘플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픽셀 수는 784개 픽셀 가지고 있죠. 테스트는 10,000개 샘플 가지고 있고요. 픽셀 수는 변하지 않죠. 784개 샘플들을 가지고, 픽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Y트레인은 1차원 배열이니까 6만 개라고 모양이 나올 거고요. Y테스트는 10,00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뭐,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선형 모델 우리가 임포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 테스트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변수 이름은 로지스틱이라고 할까요? 로지스틱. 기본 생성자를 일단은 만들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어, 만약에 n 잡스가 있군요. n 잡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빠를 테니까. 랜덤 스테이트가 있었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파라미터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튜닝하지 않고 일단은 기본 값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검증셋을 따로 나눌 수도 있어요. 훈련셋과 검증셋을 따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게 되면, 크로스 밸리데이트가 알아서 5 폴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씩 폴드를 검증셋으로 이용을 하죠. 일단, 그렇게 먼저 해볼게요. 교차 검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크로스 밸리데이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로지스틱. 그 다음에 대문자 X는 훈련 세트니까 X 트레인. 그 다음에 소문자 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훈련 레이블이죠. Y 트레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도 N 잡스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훈련 셋 점수랑 테스트 셋 점수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은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데이터 자체도 좀 크죠. 일단 행의 개수가 6만 개나 되고요. 뭐 6만 개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컬럼의 개수가 784개나 되죠. 선형회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귀식을 찾는 거잖아요. Y 이렇게 찾는 건데 상수함 더하기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특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특성이 2차원 배열이니까 그 2차원 배열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서 i의 예측값 찾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선형회계식을 어디다 넣는다? 다중 클래스 분류예요. 다중 클래스 분류니까 이 선형회계식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개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컬, 컬럼의 개수가 784개잖아요. 그럼 찾아야 되는 이 개수의 개수가 784개예요. 거기다가 상수항까지 찾아야 되죠? 그럼 785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클래스가 몇 개가 있어요? 클래스가 또 10개가 있죠.
총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몇 개냐면 7,85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야 돼요. 훈련을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교차 검증은 훈련을 몇 번 시킬까요? 훈련을 5번 하는 거예요. 전체 훈련셋을 5개의 폴드로 나누죠. 여기를 검증셋으로 띄워놓고 요 4개만 훈련을 시키죠. 여기 20%를 띄워내고요. 나머지 80%를 훈련셋으로 사용하면서 7,85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죠. 그런 과정을 또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파이폴드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그런 아주 간단한 데이터셋 가지고 할 때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1분밖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교차 검증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고요. 우리가 return train score를 true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train score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출력해 보면 어, train score를 출력을 해 보시면은요. train score 이렇게 할까요? train score는 numpy 평균 계산하시면 되죠. 교차 검증에서 키값으로 train scor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테스트 스코어 출력해 보시면 우리가 테스트 셋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검증 셋인 거죠. 5개의 검증 셋의 평균. numpy.min, 교차 검증,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네. 나쁘지 않죠. 훈련 세대에서 93.59, 반올림에서 대략 93.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 91.97이니까 92%, 92%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 그러니까 과대적 합도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고요. 많이 큰 편은 아니고 정확도도 9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하는데 걸린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형 회기가 의외로 속도도 빠르면서 나쁘지 않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어떤 이미지들을 잘 맞췄고, 어떤 이미지들을 잘 못 맞췄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그러니까 어떤 손글씨가 많이 틀렸고, 어떤 손글씨가 잘 맞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렇게 하실 때에는 교차 검증으로는 되지 않고요. 예측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차 검증에서는 예측값을 하나씩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따로 훈련을 시켜서 검증셋으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다시 나눈 다음에 다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셋만 훈련을 시키고요. 검증셋에서 얼마나 잘 예측값들을 실제로 찾아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거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91% 정도의 92%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만 하는 거고요. 예상만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훈련셋을 훈련셋을 더 작은 그 훈련셋과 작은 훈련셋과 그다음에 검증 셋으로 어, 나눈 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틀렸나 그런 이미지들을 실제로 그려보면 좋겠죠. 네,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작은 검증셋을 저는 XTR이라고 할게요. train이라고 다 쓰지 않고. 그 다음에 validatio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TR, Y validat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train, test, spli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train, test, spli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X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X를 훈련셋으로 나눴죠. 그 훈련셋을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훈련 레이블이 있겠죠. Y, 틀에 in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음, 훈련 레이블을 훈련 레이블과 검증셋으로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five fold 교차 검증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사이즈는 2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로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도록 하고요. 스트래티파이는 Y 트레인에 있는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제 모델을 새로 만들게요. 모델을 로지스틱, 리규레이션 이렇게 만들고요. n jobs 마이너스 1,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대체를 생성한 거죠. 우리가 직접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델을 훈련시키겠습니다. 로지스틱.fit 이렇게 fit이라고 할 때는 x에는 작은 훈련셋, 그 다음에 y에는 작은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 훈련이죠. 네,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란,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란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이 나왔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점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 두 가지 보시면 되죠.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오죠. 2차원 배열이네요. 2차원 배열입니다. 0, 0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생략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숫자들이 더 있을지는 몰라요. 그죠? 네. 얘 쉐입만 볼게요. 왜 이렇게 나오죠? 쉐입이. 10개, 784개. 왜 이렇게 나오죠? 10개, 784개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10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행의 개수 10개가 의미하는 건. 클래스들의 개수.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잖아요.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몇 개를 계산해야 돼요?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그러면서 9가 될 확률까지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큰 녀석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만큼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784개는요.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이미지의 픽셀 개수죠. 픽셀이 총 784개의 픽셀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픽셀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이 있겠죠. 맞아요? 첫 번째 픽셀에 곱해주는 숫자, 두 번째 픽셀에 곱해주는 숫자, 세 번째 픽셀에 곱해주는 숫자. 그래서 784개의 개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784개의 개수가 있으면 하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10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78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셉트는 몇 개가 나올까요? 인터셉트는 몇 개가 나와야 되죠? 10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10개? 10개가 나와야 돼요. 숫자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1차원 배열이잖아요. 뭐 이런 모양의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왜 10개일까요? 아까 제가 선형외기식 써드렸잖아요. y는 이 상수항이 인터셉트 아니에요? 그 다음에 x들한테 곱해지는 개수. 그죠? 이거잖아요. 맞아요? 어, 이 픽셀이 전부 78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784개. 근데 절편은 1개.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몇 번 계산해야 돼요? 이런 거를 10번 계산해야 되죠. 인터셉트는 1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률을 10개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셉트는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그래서 그 인터셉트의 개수는 항상 클래스들의 개수랑 같아요. 클래스들의 개수랑 같습니다. 이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한다. 또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과정.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10 더하기 10개. 그렇게 해서 총 7,85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이 fit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딥러닝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들을 찾았는지까지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코에피션트들이 개수들이 왜 2차원 모양인데 행의 개수가 10개고 컬럼의 개수가 784개인지 그리고 인터셉트가 왜 1차원 배열인데 1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예측값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훈련셋의 예측값 트레인이라고 할까요?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훈련이 끝난 모델은 로지스틱. 그다음에 여기에서 점, 예측하다, 프리딕트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뭐만 주면 될까요? 작은 훈련셋만 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얘가 그 훈련셋 예측값이고요. 앞에서 10개를 뭐라고 예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트레인 프리딕트 앞에서 10개. 우리가 이미지를 직접 그려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는 6이라고 예측을 했고, 두 번째 이미지는 1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실제 값하고 한번 볼까요? 실제 값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tr. 얘가 실제 값이죠. 그죠? 여기에서 앞에서 10개만 이렇게 보시면, 음, 실제로 6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6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1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4는 4라고 예측을 잘 했고요. 7도 7이라고 예측을 잘 한 거예요. 그죠? 앞에서 10개만 보면 다 맞춘 것처럼 보이네요. 아까 정확도가 90%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훈련 세트에서. 음. 자, 우리는 훈련 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훈련 세 점수는 그냥 바로 스코어 메서드만 호출해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훈련에 사용했었던 데이터하고요. 훈련에 사용했었던 레이블을 주시면 정확도를 볼 수가 있는데 93.55라고 나오죠. 93.55. 자, 이 점수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훈련 셋 얼마가 나왔죠? 93.59가 나왔죠. 비슷하죠. 이 값은 그 5폴드에서 그러니까 80%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훈련시킨 거를 5번 평균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만 훈련시킨 것보다는 약간 높을 수, 비슷하거나 약간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나오는 점수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눠서 한 번만 훈련시킨 그 값보다 약간 크거나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5번 평균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80% 중에서 더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3.55%다. 요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검증색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훈련색 정확도, 훈련색 점수인데 점수가 계산해 주는 거는 정확도. 그 다음에 검증셋의 점수는요, 로지스틱 점 스코어. X를 X 밴 이거는 한 번도 훈련이 안 된 거죠, 그죠? 한 번도 훈련이 안 된 거고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Y 밴 얘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었던 검증셋의 정확도를 본 거예요. 92.0%라고 나오죠. 그죠? 92.0%. 이것도 보시면 크로스 밸리데이트 점수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음,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씩 훈련을 시키고 하나씩 훈련을 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예측값들을 그 훈련된 샘플에서 예측값 그 다음에 검증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자, 어떤 샘플이 어떻게 틀렸는지 틀린 샘플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틀린 샘플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샘플들이 많이 틀렸나? 이거는 훈련셋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게요. 훈련셋에서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게요.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컴퓨전 매트릭스를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파라미터가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실제값. 실제값에는 제가 변수 이름을 y, tr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예측값을 주셔야 돼요. 예측값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트레인 프리딕트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이 얘기는 이건 뭐예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0을 0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 그리고 이쪽은 틀린 거. 0을 1이라고 예측한 거, 0을 2라고 예측한 거, 0을 3이라고 예측한 거. 그 틀린 것들의 개수. 이해되시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9라고 하는 숫자인데 9라고 하는 숫자를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 여기는 1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 여기는 2라고 잘못 예측한 거. 제일 끝에 있는 게 9를 9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
그러니까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이고요.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잘못 예측한 것들이죠. 맞아요. 이거를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 어,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C본, 히트맵, 그 다음에 데이터는 컴퓨전, 매트릭스, 훈련셋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어, 여기는 레드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C맵을 레드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노테이션 넣어볼게요. 애노테이션 주로. 숫자들이 이렇게 그 큰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큰 숫자들과 작은 숫자들이 섞여 있죠. 그러면 아마 지수로 표시가 될 거예요. 지수 말고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하려면 포맷을 데시멀이라고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거, 빨간색으로 진한 부분들이 숫자가 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옅은 부분들이 그, 어, 틀린 부분들이죠. 틀린 부분들입니다. 정확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각선에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이 색깔이 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틀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틀린 것들은 색깔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맞춘 것들은 4,000개, 5,000개씩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거는 기껏해야 뭐 몇십 개 아니면은 뭐 한 100개 요 정도 틀린 거기 때문에 대각선의 크기에 비해서는 대각선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잘 맞췄느냐는 정확도만 보면 알 수 있고요. 어떤 숫자들을 잘못 예측한 게 많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대략 제가 숫자들을 눈대중으로 대충 봤는데 요 숫자가 좀 큰 것 같아요. 157. 많이 틀린 거란 얘기잖아요. 여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여긴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0을 1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혹시 저랑 숫자가 랜덤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5라고 하는 숫자를 3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157개. 어, 대충 눈대중으로 얘가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다른데 157보다 더 큰 숫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개를 다 뒤져봐. 숫자를 100개를 눈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개수들을, 틀린 개수들이 클수록 색깔을 진하게 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진해봐야 대각선보다는 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맞춘 거는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떤 트릭을 써주면 되냐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의 대각선 부분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는 숫자들이 있는 거죠. 0부터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틀린 개수가 많은 게 더 진하게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트릭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는 그 틀린 위치를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의 혼동 행렬의 대각선 부분을 0으로 0으로 세팅해 버릴게요. 0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거는 그 numPy의 함수가 있는데 numPy에 fill이라고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fill은 채우다. 배열에 배열에 무엇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이어고널이라고 있죠. 배열의 다이어고널을 채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의 다이어고널을 채우겠다. 자, 어떤 배열의 다이어고널을 채울 거냐면 컴퓨전 매트릭스 트레인. 무슨 값으로? 0으로. 이렇게. fill 다이어고널 컴퓨전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을 0으로 대각선을 0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얘를 실행하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대각선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바뀌었죠. 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숫자들이 더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숫자들이 더 크게 보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한번 히트맵으로 그려볼게요. 얘를 sns.hitmap 데이터를 CM 트레인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컬러 맵은 빨간색 계열로 빨간색 계열로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을 써주고요. 그래야 숫자들이 표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FMT는 데시멀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plt.show를 다시 한번 뭐가 틀렸을까요? red s가 들어가 있어요. red.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숫자가 진한 녀석들이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녀석들이 숫자가 크죠. 대각선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대각선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 틀린 개수가 큰 부분들이 숫자가 크게 표시가 됩니다. 간단한 트릭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진한 색깔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157 다음은 128? 그죠? 진한 색깔 순으로 보면 여기 125, 128, 128이 더 큰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는 125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20, 130대는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은 여기 120 더 큰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틀린 거에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떤 샘플을 제일 많이 틀렸대요? 실제로는 5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죠? 뭘로 잘못 예측한 거? 3으로 잘못 예측한 게 제일 많대요.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숫자 하나만 이렇게 시각화해 본 거 있었죠? 요거 보니까 이거 뭔지, 요것만 봤을 때는 뭔지 아예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셨었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숫자인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들 이거 뭐처럼 보여요? 요렇게 쓴 거라면 이거는 5. 그죠? 근데 요렇게 쓴 거라면 3. 헷갈릴만 하죠? 그죠? 예, 5처럼 보이기도 하고 3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머신러닝도 똑같이 지금 음, 그런 어, 그런 거를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는 5라고 하는 샘플인데 실제는 5라고 하는 샘플인데 3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많이 틀린 부분은 뭘까요? 그 다음 많이 틀린 부분은 7이에요, 7. 실제 값은 7인데 뭘로 잘못 예측한 거예요? 9로 잘못 예측한 거예요. 우리 7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7을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이렇게 쓰세요?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7 요렇게 쓰다 보면 요렇게 쓰다 보면 구자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나요? 아닌가? 네.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렇게 하고 여기다 요렇게 하는 서양인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애들 요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것도 요렇게 보면 약간 구자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숫자들이 많이 틀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만 좀 더, 우리가 그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틀린 게 많은 샘플들을 더 많이 훈련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실제 5인 샘플들을 더 많이 준비한다거나, 실제 7인 샘플들을 더 많이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더 수집을 할 수가 없으면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5나 7을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개수를. 어떤 식으로 늘릴 수가 있냐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여기에 뭐 숫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게 픽셀마다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픽셀 정도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B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가 원래는 요 가운데쯤에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밀려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비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0으로 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28 곱하기 28 모양인데,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버리는 트릭을 사용을 하면, 그리고 비어있는 픽셀들은 전부 0으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5라고 하는 샘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틀린 샘플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들을 더 수집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마치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훈련을 다시 시키게 되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식을 데이터 증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데이터 증식.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식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픽셀을 일정하게 이동시킨다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픽셀을 회전시킨다도 있어요. 음. 뭐, 이미지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약간 이렇게, 요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약간 삐뚤어진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뭐 로테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파이 배열에서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더 늘려서 훈련 세트를 더 키워서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늘리지 말고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어디가 많이 틀렸나?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더라.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더라. 그럼 틀린 부분들 위주로 데이터들을 증식시켜서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것도 실제 머신러닝에서는 많이 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컴퓨전 매트릭스만 가지고 어떤 샘플들이 많이 틀렸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다 잘 되세요? 음. 코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코드들은 없었어요. 그죠? 우리 그동안 했었던 거랑 똑같죠?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눈다.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그 다음에 예측값을 찾아본다. 어, 예측값을 찾아본다. 그 예측값을 실제값하고 비교해 본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 그거를 시각화한다. 그죠?
그래서 단순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틀린 샘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